2020년 5월 14일 정교순 교수님의 13차 공판을 보고 왔습니다. 이날 공판의 버라이어티하니 요즘 예능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이날 공판은 정 교수님이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는 최초의 재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출석하는 정 교수님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까지만 꼼꼼히 보도합니다. 이번에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신차 광고보다 조국 교수님 가족의 구형 자동차가 언론에 훨씬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날 공판에 제가 늦잠을 자서 30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갔는데 우연히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법치주의 가로세우기 연대라는 정책 유명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알고 SDS가 가 있습니다. 이 법세연이라는 단체는 정 교수님 전 재판부의 송인건 판사를 고발하고 추미애 장관, 최강욱 단성인, 유은혜 장관, 이해찬 대표 등을 고발한 고발 전문 단체예요. 전 재판부의 송인건 판사가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요구를 불허하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 고발을 한 단체가 바로 이 법세연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다는 건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민단체인 척 하는 법세연의 가장 웃긴 고발은 신천지로 인해서 코비드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갑자기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을 살인죄로 고발한 겁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웃기지만 고발을 당한 당사자는 일단 언론에 기사가 나와서 곤란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바로 이 단체가 서울고등법원과 대검찰청 사이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방청하러 왔어요. 언론에는 절대 이런 특이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법세연이라는 단체 사람들이 5명 정도 재판을 방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조금이라도 정 교수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웃기고 있네, 사기꾼이네 하면서 비아냥대는 목소리를 법정 내에서 합니다. 원래 방청석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법원 경찰이 제지를 하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재판이 끝나고 법원 경찰하고 친한 듯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제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본 점은 증언보단 분위기 변화였습니다. 정 교수님의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개망신당했다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이게 분명히 재판에 영향이 있을 텐데 검찰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보이게 법세연이라는 단체가 재판에 들어옵니다. 이제 검찰 측 증인이 거의 끝나가고 변호인 측 증인이 출석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 법세연이라는 단체가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검찰이 그걸 받아주는 이런 아슬한 우연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13차 공판에는 원래 4명의 증인이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로 인해서 한인석 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14일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동양대 졸업생 정경심 부탁에 존인 계좌로 연구원 수당 이체라는 기사는 별다른 이펙트가 없습니다. 건조한 사실이니까요. 동양대 졸업생은 정말 부탁을 받아서 존인 씨 계좌로 연구비를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는 실제로 영어 교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기사를 아주 자세히 써줬는데 증인과 정 교수님의 증언이 서로 많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기사에 절대 나오지 않은 사실은 검찰이 이 증인을 조사할 때 정 교수가 증인을 불성실한 학생이어서 연구비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불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증인이 어디 있나요? 심지어 증인은 그래서 두 번째 검찰 조사 때 검찰이 요구하지도 않은 동양대 수석 졸업 총장상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매우 성실한 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수사하면 외계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증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사로 나왔잖아요. 이 재판은 철저하게 검찰의 불리한 내용은 기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인이 엄청 중요한 증언을 했지만 기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증인은 부산에서 오셨는데 사실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분도 부산의 호텔 인턴십 확인서 때문에 오셨는데 애초에 이분은 관계가 없으십니다. 기억이 없으면 허위고 위조인 검찰의 유명한 논리 전개 방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호텔 인턴십 확인서에 찍혀있는 직인은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직인이었고 당연히 증인이 그 인턴십 확인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조의 증거도 없습니다. 이걸 왜 기소했는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십 확인서 논란에 사이다를 끼얹은 증인이었습니다.
12차 공판에 출석했던 2명의 증인들이 참석했던 인턴십의 실무를 담당했던 세 번째 증인은 자신이 3명의 외고 학생을 보았고 남자 2명, 여자 1명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공개한 동영상의 이 학생이 종인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조국 교수의 옆에 종인이 자기소개를 해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같이 참석했던 2명의 남학생들은 기억이 안 나고 조민 씨를 못 봤다고 했지 안 왔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어 발표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세미나는 영어만 쓰는 세미나였기 때문에 중국어 발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들은 조민 씨를 못 봤으니까 교복을 입었는지 아닌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증인이 조민 씨가 사복을 입은 걸 봤다고 증언해버렸습니다. 뭐 교복이 흰색이라 영상의 여성과 다르다 하던 검찰의 주장이 전부 깨져버렸습니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검찰 조서가 사실과 몇 개 다른 점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검찰이 당황해서 변호인 참관하에 조서 다 확인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증인이 조사는 몇 시간을 해놓고 조서 수정하고 읽어볼 시간을 15분 정도밖에 안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발끈하면서 20분이나 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증인이 뚜렷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외고 학생이 3명이 왔고 거기에 존인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겠네? 이건 왜 기억 못해? 하면서 증인이 기억 못하는 부분을 물어보며 혹시 말 맞추기 아니냐고 재판장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시된 증거물에 조국 교수님의 개인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여태 검사들이 제시한 증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지워지지 않은 채로 많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그건 문제될 수 있다며 방청객은 이걸 악용하거나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갑자기 거세연 관계자가 큰 소리로 안 보입니다! 소리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주의 주는 사람도 없고 판사도 못 본 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조그맣게 11년 전 일을 하고 소근거렸던 어느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판사가 극 대노해서 증인을 잠시 다른 데 앉히고 여성 방청객을 부릅니다. 여성분을 증인석에 앉히고 얼굴을 확인하고 주민번호를 적고 아주 위험있게 또 그러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듣는 사람이 섬뜩하게 주의를 주시고는 여성분을 퇴정시켰습니다. 재판은 그 뒤에 곧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버세연 관계자가 윤석열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아주 크게.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